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아침이 되면 마음이 두 갈래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번 주에 놓친 움직임을 마지막 장에서라도 따라잡고 싶기도 하고요. 계좌가 불편한 분은 주말 내내 걱정하기 싫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한 주를 마치는 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수익을 조금 덜 내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써야 할 현금과 판단력을 마지막 하루에 전부 소진하는 일이에요. 지금부터는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트에서 어떤 흔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 행동으로 어떻게 바꿀지 차근차근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는 미래를 알려주는 정답지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가 어디에서 부딪혔는지를 남겨놓은 기록이에요. 어떤 구간에서 주가가 멈췄다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더 사고 싶어 했다는 뜻이고요. 여러 번 올라가려다 밀렸다면 기다리던 매물이 반복해서 나온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하나를 그어놓고 무조건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 주변에서 거래가 얼마나 붙었고 누가 끝까지 남았는지를 함께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트를 맞히려 하지 말고 돈이 쌓온 흔적을 잇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 흔적을 다음 주까지 가져가려면 주간 차트의 마지막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중에 강하게 올라갔더라도 주간 범위의 아래쪽에서 마감하면 위에서 나온 매물이 가볍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반대로 중간에 크게 흔들렸어도 마지막 체결이 주간 범위의 윗부분에 남으면 아래에서 받아낸 힘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결국 한 주 동안 얼마나 높이 갔느냐보다 마지막 체결이 어느 위치에 남았느냐가 다음 주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장중 최고가만 기억하지 말고 주간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종가가 어디에 놓였는지 먼저 표시해 두세요. 여기서 양봉과 음봉의 색깔만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몸통이 짧은데 윗꼬리가 길다면 위로 갈 때마다 매물이 나왔다는 뜻일 수 있고요. 아랫꼬리가 길게 남았다면 장중 매도를 받아낸 자금이 있었다는 흔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랫꼬리 하나만 보고 바닥이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다음 거래에서 그 꼬리의 중간과 저점을 다시 지키는지 확인해야 의미가 이어집니다. 윗꼬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그 매물 구간을 거래대금과 함께 넘어선다면 실패 흔적이 아니라 매물을 소화한 과정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봉의 모양을 봤다면 바로 거래대금을 붙여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주간 범위 위쪽에 마감했다면 새로운 돈이 들어와 매물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거래는 폭발했는데 종가가 아래쪽에 남으면 높은 자리에서 손바뀜과 차익 실현이 강하게 일어났을 수 있어요. 거래가 줄어든 채 좁게 움직인 경우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매도와 매수가 모두 결론을 미룬 상태일 수 있으니 다음 주에 범위를 벗어날 때 거래가 다시 붙는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거래대금은 많고 적음보다 어느 방향의 움직임에서 커졌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지지와 저항을 한 줄이 아니라 구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정확히 한 호가를 찍고 돌아서는 경우보다 일정 범위에서 매수와 매도가 여러 번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반복해서 멈춘 저점 부근을 지지 구간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나왔던 범위를 회복 구간으로 묶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잠깐 아래로 흔들린 뒤 곧바로 돌아오는 장면과 많은 거래를 실은 채 그 아래에 머무는 흐름은 의미가 달라요. 선 하나가 깨졌다는 이유로 겁에 던지기보다 구간 이탈 뒤 매도세가 커지는지 빠르게 되찾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도 이 구간을 보조하는 기준으로 붙이면 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세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선을 지지한 뒤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가 붙어야 살아있는 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더라도 주가가 그 선을 여러 번 두드리며 매물을 줄여간다면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고요. 반대로 선을 잠깐 넘었다가 종가에 다시 밀리면 돌파보다 매물 확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신호가 아니라 주가가 평균 매수 단가 위에서 버티는지 확인하는 보조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갭도 다음 주 차트를 볼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빈 공간이 생겼다고 반드시 곧바로 메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 구간에는 체결이 적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을 때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어요. 갭 위에서 버티다가 아래로 들어오면 손실을 줄이려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고요.
반대로 갭 아래에서 올라와 빈 공간을 채운 뒤에도 매수가 유지되면 위쪽 매물을 시험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갭 자체를 목표가처럼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거래 속도와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공간보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 기준을 한 주 마지막 장에 대입하면 첫 30분에 할 일이 선명해집니다. 시초가가 어느 구간에서 만들어졌는지 표시하고 처음 눌릴 때 이번 주에 지켜온 범위를 다시 건드리는지 보세요. 첫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줄고 재상승할 때 체결이 살아난다면 아래에서 받는 돈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할 때 거래는 약한데 밀릴 때마다 체결이 커지면 아직 매도 주문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첫 방향을 보고 서두르지 말고 시초가와 첫 저점 사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는지 지켜보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을 붙여보세요.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삼성전자 현물은 줄이는 날에는 지수는 버텨도 종목의 힘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물과 현물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이어진다면 첫 눌림을 기다릴 근거가 생기죠. 문제는 장 초반에 찍힌 숫자가 오전 내내 유지되느냐입니다. 처음에는 매수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매도로 바뀌는 날도 많거든요. 한 번의 수급 숫자보다 시초가를 지키는 동안 같은 주체가 계속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차트의 움직임을 조금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오전 흐름에서는 삼성전자만 확대해서 보지 마세요. SK하이닉스가 함께 중심을 잡는지, HBM 장비와 후공정, 기판으로 거래대금이 번지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버티고 주변 반도체가 전부 약하다면 지수 방어 성격이 강할 수 있어요. 반대로 두 대형주가 함께 움직이고 소부장까지 체결이 넓어지면 업종 안에서 돈이 확산되는 흐름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냉각 인프라까지 관심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한 종목 반등보다 AI 투자 흐름이 넓어지는 장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종목이 움직인다고 마지막에 튄 종목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대형주에서 거래가 빠진 채 작은 종목 몇 개만 급등하면 업황 확산보다 짧은 순환매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다시 장비와 후공정으로 돈이 이동하는 순서가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 없이 여기저기 불이 들어오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주도 흐름보다 단기 자금이 빠르게 돌고 있을 수 있어요. 차트 대응은 많이 오른 종목을 찾는 일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거래 대금이 붙었고 그 돈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간 종가가 다가올수록 장중 고점보다 오전에 만든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전 저점을 지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남고 종가가 주간 범위의 위쪽에 자리 잡으면 다음 주에도 흐름을 이어서 볼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장중에는 강했는데 오후에 수급이 빠지고 종가가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 하루 중 보였던 강세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때 장마감 동시호가에서 거래가 갑자기 커지는지도 보셔야 해요. 큰 거래가 들어왔는데도 주간 범위 위쪽을 지킨다면 물량을 받아낸 흔적이 되고 반대로 마지막 체결에서 밀리면 주말을 넘기지 않으려는 매도가 우세했을 수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마지막 몇 분의 체결도 무게가 큽니다. 수익권에 계신 분은 종가를 보면서 최고점 욕심보다 수익을 만든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세요. 주간 지지 구간을 지키고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남아있다면 일부 물량은 다음 주까지 가져갈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반복되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며 우전 저점까지 무너지면 수익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 선택권을 남길 수 있어야 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전부 팔지 못했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수익을 만든 돈이 빠지는 순간을 확인하고 내 계좌에 일부라도 남기는 것이 차트 대응의 목적입니다. 본전권과 손실권에 계신 분은 내 매수가를 차트의 지지선처럼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매수가 부근에는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투자자의 매물이 함께 쌓여 있을 수 있거든요. 주가가 가까워질수록 본전만 오면 나가겠다는 주문이 늘어날 수 있으니 그 물량을 거래대금과 외국인 내수가 받아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크다고 마지막 장에서 물타기부터 하는 것도 피하세요. 저점 안정, 외국인 매도 둔화, 반등 구간의 거래대금 회복이 차례로 나타난 뒤에만 추가 매수를 검토하고 자금은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움직임을 놓쳤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간 회복 구간을 돌파한 뒤 다시 지지하는 자리도 있고
오전 고점을 거래대금과 함께 넘어서는 자리도 남아 있습니다. 확인할 기회가 오지 않으면 이번 장에 매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현금은 움직이지 못한 돈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판단을 미룰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반면 신용이나 레버리지 계좌는 한 단계 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주요 구간을 이탈하고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가 함께 커지면 복구 욕심보다 비중 축소와 현금 회복이 먼저예요. 반등은 다시 올 수 있지만 계좌가 버틸 여력을 잃으면 좋은 구간이 와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말 동안 불안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비중이라면 이미 조절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요. 장이 끝난 뒤에도 계속 차트를 확인해야 안심되는 계좌라면 다음 주 수익보다 현재 비중부터 다시 살펴보는 편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표시해야 할 구간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간 고점과 저점, 시초가와 첫 저점, 이동평균선과 갭까지 그려놓고 외국인 현물 및 선물 및 프로그램도 함께 보라고 하니 하루 종일 화면 앞에 있어야 할 것 같죠? 더구나 오전에는 지지로 보였던 자리가 오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잠깐 이탈했던 구간을 종가에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혼자 뒤늦게 맞춰보다 보면 차트가 움직인 뒤에야 이유를 알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선을 늘리는 곳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는 구간을 쉽게 확인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장 초반에 이번 주 지지 구간을 건드렸지만 외국인 매도가 줄고 첫 저점이 유지된다면 아직 공포에 던질 단계는 아니라고 알려드립니다. 이후 시초가를 되찾고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오며 거래대금이 붙으면 횡보에서 반등 확인 단계로 바뀌었다고 이어서 설명하고요. 반대로 회복하던 주가가 주요 구간을 다시 이탈하고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까지 커지면 기다림보다 위험 관리가 앞선다고 전달합니다. 이런 차트 변화를 장중에도 함께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열어두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 단계에서는 주요 구간 이탈과 매도 확대를 확인하며 물타기와 레버리지 확대를 멈춥니다. 횡보 단계에서는 주가가 좁게 흔들리더라도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기다리고요. 반등 단계에서는 선 하나를 넘었다는 사실보다 회복한 구간을 다시 지키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단계가 바뀌면 표시와 행동 문장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긴 설명을 다시 읽지 않아도 현재 상태를 찾을 수 있어요. 각 단계에는 해야 할 행동뿐 아니라 복구 매수와 잦은 단타, 급한 추격처럼 피해야 할 행동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주요 구간 이탈이라는 말도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번 멈춘 저점과 반복해서 매물이 나온 범위처럼 실제 돈이 부딪힌 자리를 구간으로 잡는 겁니다. 잠깐 아래로 흔들렸다가 바로 회복하는 것과 거래대금을 동반해 그 아래에 머무는 건 의미가 달라요. 이탈할 때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까지 늘어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야 하고요. 반대로 이탈했던 구간을 빠르게 되찾고 재차 눌렸을 때 지켜낸다면 공포에 전부 던지지 않고 흐름을 다시 볼 근거가 생깁니다. 이탈 알림 뒤에는 회복 여부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한번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주까지 약세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선을 깬 이유와 대응이 달라지는 조건을 함께 붙여드립니다. 돌파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장중에 저항 구간을 잠깐 넘었다고 곧바로 추격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늘었는지,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인지, 다시 눌렸을 때 돌파 구간을 지키는지를 확인해요. 거래 없이 위로 튄 뒤 곧바로 밀리면 매물을 확인한 가짜 돌파일 수 있고요. 거래가 붙은 상태로 구간을 넘고 재차 지지하면 새로운 매수 단가가 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근거가 생깁니다. 돌파 직후와 재지지 확인을 서로 다른 알림으로 나누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알림센터는 돌파라는 단어보다 돌파 뒤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삼성전자 차트만 따로 떼어놓지도 않습니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가 주간 지지 구간을 지키는지, HBM 장비와 후공정의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돌파했는데 주변 종목이 전부 밀리면 지수 방어 또는 종목 단독 재료일 수 있고요. 두 대형주가 함께 중심을 잡고 기판과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면 반도체와 AI 인프라로 흐름이 확산되는 장면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대형주 수급이 빠진 채 소형주만 튀면 추격을 늦춰야 하죠. 각 구간에는 어느 업종의 거래가 먼저 살아났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차트의 선과 돈의 이동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한 주가 끝난 뒤에는 주간 차트 대응판도 새로 바꿉니다. 종가가 주간 범위에 어디에 남았는지, 윗꼬리와 아랫꼬리 중 어느 흔적이 더 강한지, 거래 대금이 상승과 하락 가운데 어느 쪽에서 커졌는지를 묶어 다음 주 주요 구간을 정합니다.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가 이탈했다면 다음 주에는 회복 여부를 먼저 보고요. 저항 구간을 거래와 함께 넘어섰다면 재차 눌릴 때 지지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는 기다릴 구간과 대응을 바꿀 구간을 한눈에 나눠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지난주에 그어놓은 선을 고집하지 않고 종가와 수급이 달라질 때 대응 구간도 함께 고치는 겁니다. 같은 차트 알림을 받아도 계좌 상태에 따라 행동은 달라집니다. 수익권 투자자는 주요 구간 이탈을 일부 수익을 지킬 준비로 활용할 수 있고요. 본전권 투자자는 회복 구간에서 위쪽 매물을 시장이 받아내는지 확인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손실권이라면 낙폭만 보고 물타기 하지 않고 저점 안정과 거래 회복을 기다리는 기준이 됩니다. 현금 대기자는 돌파 한 번에 추격하지 않고 재지지를 기다리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요. 레버리지 계좌는 같은 이탈에도 비중과 담보 여력을 더 빠르게 점검해야 합니다. 알림을 받은 뒤에는 내 매수가와 비중을 대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모두에게 똑같은 매수와 매도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 시간 흐름에 붙이면 더 간단합니다. 장 시작 전에는 주간 지지 및 저항 구간과 미국 반도체, 환율을 확인합니다. 첫 30분에는 시초가와 첫 저점, 외국인 현물 및 선물, 프로그램 방향을 보고요. 오전에는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와 장비 및 후공정으로 거래 대금이 번지는지 연결합니다.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이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참여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오전 구간을 다시 이탈하는지 살피고 종가에서는 다음 주까지 가져갈 돈이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주요 구간 자료,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뒤에는 내 매수가와 보유 비중을 대응표 옆에 적어두세요. 같은 이탈 알림이 와도 기다릴지, 일부를 줄일지, 추가 매수를 멈출지 내 계좌에 맞춰 더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지지 구간이 바뀌면 기존 자료도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로운 종가와 수급에 맞춰 조정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차트에서 가장 헷갈리는 구간도 함께 적어주시면 이후 안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수급 변화를 계속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을 받는다고 모든 선과 지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계좌 상태를 먼저 구분하고 지지 구간과 회복 구간 하나씩만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이후 알림이 오면 처음 세운 조건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만 비교하세요. 반등 단계로 바뀌었다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복한 구간을 다시 지키는지 보고 자금을 나누는 식입니다. 아무 알림이 없을 때는 억지로 매매할 조건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주말에는 마감 자료를 보면서 내가 놓친 신호와 다음 주에 기다릴 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알림이 내 대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트가 달라졌는데도 오래된 생각을 붙잡고 물타기와 손절을 반복하는 일은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알림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행동이 달라져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장에서 해야 할 일은 모든 손익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차트가 남긴 흔적을 다음 주 행동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첫 30분에는 시초가와 첫 저점을 보고 오전에는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프로그램이 같은 방향으로 남는지 확인하세요. 오후에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와 장비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피고요. 종가에는 주간 범위의 어느 위치에 마감했는지, 거래대금과 수급이 끝까지 남았는지를 기록하면 됩니다. 선 하나를 믿고 버티는 것보다 구간이 무너질 때 생각을 고치고 회복할 때 다시 기회를 보는 사람이 다음 주에도 선택권을 가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차트를 자꾸 새로 해석하기보다 지지 구간과 회복 구간, 비중 계획만 짧게 적어두세요. 이번 장은 끝을 내는 날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